끝입니다. 그 뒤에 요 앞으로 좀 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식으로 인사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 주식회사 에온에서 그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홍경문 이사라고 합니다. 그 저희가 2주 만에 지금 2주 만이죠? 2주 만, 3주 만인가? 2주 만이죠. 2주 만에 이렇게 대표님, 그 중개사 대표님 모심 설명회를 다른 현장에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제 목소리 들리나요? 잘? 예, 감사합니다. 그 기존에 우리가 같이 모셨던 보평 서희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원 모집이 뭐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 분양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평당 960만 원 정도의 지금 사업 승인 신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모델하우스에서 저희가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업 승인 신청을 집어넣고 조합 모집 순서가 사업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 심사 기간이라서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영업행위는 금지가 되어 있어서 이제 차후에 그때는 판단을 다시 해야죠. 저기를 사업을 다시 저희가 다시 들어갈 예정이긴 하나 금액으로 봐서 저희가 좀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하면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쪽 양지 서해교량부에서 저희가 대표님들 다시 모시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델하우스에 있다 그래서 저희가 서해교량부 직원이 아닌 건 이제 잘 아시죠? 서해교량부는 시공사고 여기에 땅 주인이죠. 시행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는 따로 있는 거고 거기에 분양을 맡고 있는 회사는 또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저희 회사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도 하고 있고 지금 이천 현장도 하고 있고 수원에도 현장 하고 있고 분양 대행만 지주택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양 대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일반적으로 우리 중개사 대표님들 입장에서 보시면 그 분양한다는 직원분들이 부동산에 사무소에 많이 왔다 갔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철세라든가 어떤 조금 왔다 갔다 하고 또 이 수수료 분쟁도 많이 발생을 했을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기존에 많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 거는 이제 신뢰는 좀 가져주시고 계시죠? 예, 누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현장 얘기도 조금 하자면 이 현장이 제가 외부에 있었을 때는 별로 안 좋은 현장이었어요. 근데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보니까 향후에 사실 지주택이 이렇게 조금 일반화된 이유가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갭 투자의 하나의 방법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일반 그거죠. 집 가격은 3억인데 전세 가격이 2억 8천이다. 그럼 2천만 원 갖다 투자하는 이런 거 한동안 많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주택이 보니까 일반 주변에는 분양 가격이 대체적으로 시세가 3억 4천인데 2억 2천에 분양을 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분양가가 3억 4천까지 올라가는 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좀 깊이 우리가 좀 봐줘야 할 것이 인허가 문제가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현장을 쭉 한번 훑어보니까 좀 완벽해요. 땅도 완벽하고 주변이 향후 앞으로 발전될 그 용도라든가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것도 확실하고 양재 IC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처인구는 이미 역북지구를 비롯해서 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역북지구가 개발된다라는
그 소문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지금은 역북지구가 다 올라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소문이 돌고 있는 조금 전의 단계라고 봐주시는 게 맞겠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처인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1,000만 원 미만은 보기가 어려워요. 약간 중심 쪽에 외곽 지나가면은 뭐 더 싼 데도 있겠지만 여기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게 한 6, 7년 정도 후면은 역북지구 이상의, 역북지구까지는 몰라도 역북지구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요게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조금만 훑어보자면 요거 사진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유인물 하나 나눠드렸던 거 요거 보고 계시면, 자, 제가 설명을 조금만 좀 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양재IC에서 나와서 우리 용인 방향으로 오실 때부터 보면 시가화 예정지라고 여기 먼저 그 10만 5천 제곱미터, 한 3만 평 정도 되는 거죠. 요게 지금 써 있잖아요. 이 시가화 예정지가 뭐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시행될 예정지, 즉 지구 단위가 만들어져 있는, 이미 허가가 딱 집을 지을 수 있는 고소 땅이 용도 변경이 돼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대표님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옆으로 돼 있는, 이어지는 거죠. 이게 양재 1 주거환경 개선지구. 요거의 의미는 현재는 낙후된 지역이나 향후 지구 단위가 형성이 되면서부터 시가화 예정지로 전환될 지구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 옆에 보시면은 우리 그 32만 제곱미터, 대략 한 10만 평 이상의 양지지구 2-1부 양지지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지구 단위가 형성이 돼 있어서 나중에 향후 주거 지역으로 이미 용도가 변경이 돼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것이.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옛날에 처인구 6, 7년 전만 해도 처인구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한참 수지구가 개발되고 기흥구가 아파트로 싹 바뀔 때 처인구는 그냥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뭐 더 잘 아시는 얘기지만 도너츠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어디 하나가 이렇게 집중돼서 발전이 되면 여기가 포화 상태가 되면 그 주변 지역이 같이 발전이 돼서 부동산의 가치가 여기와 여기가 비슷해진다 라는 게 부동산에서 나오는 도너츠 이론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처인구도 약간, 자, 잘 보시면 옛날에 수지구하고 기흥구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현재 잘 생각해 보시면 현재 수지구, 기흥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뭐 1,200, 300 정도 하죠. 처인구는 옛날에 아파트 가격이 없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잖아요. 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지금은 처인구에서 신규 분양이라고 이제 들어간다고 치면 1,000만원 미만짜리 분양은 보기 찾아보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역북지구도 9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이상으로 형성이 돼 있게 됐습니다. 이제 될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벌써. 좀 비슷한 내용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자, 땅이 이미 이렇게 예정이 돼 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역북지구에 뭘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로서는 가치가 조금 떨어져요. 제가 이 일을 한 10년 정도 하면서 느낀 거는 기흥이나 수지, 그러니까 경기 남부권에서 서울과 인접한 도시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강남 출퇴근이 실제로 굉장히 편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1,000만 원이 딱 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넘어가면 투자로서는, 주거로서는 모르겠으나 투자로서는 약간 값어치가 이제는 어렵다고 보고, 1,000만 원 밑으로 내려간다면은 얼마든지 투자로서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경쟁력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향후 5, 6년이 지나게 되면 여기도 아마 역북지구 정도의, 역북지구는 그대로 좋아지겠죠. 역북지구하고 똑같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인구보다 좋아지진 않지만 처인구 지금 현재 수준까지는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뭐 아무리 우리가 광교가 집값이 오르고 판교가 오른다고 해도 강남보다 싸잖아요. 똑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현장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현장. 그리고 우리 중개사 대표님들에게 충분히 여기에 투자를 하셔도 향후에 3년, 4년 후에는 최소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까지,
1000만 원은 조금 더 걸릴 것 같고 최소 900만 원까지는 입주하실 때는 그때까지는. 왜냐, 우리가 대략 지금 계획대로 가면은 3년 정도 후에 입주를 하게 될 텐데, 그때는 뭐냐면 역북지구가 우리가 여기가 막 땅 다 파놓고 소문 이제 다 났고 이제 개발될 게 확정된 시기가 있었듯이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지역들이 이제 개발이 확정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메모드급 신도시가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가치가 우리가 가장 높이 올라가겠죠. 뭐 그동안 봐오셨기 때문에 뭐 있는 그대로 제가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여기가 분양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그 2600세대를 지주택으로 진행한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왜냐면 최소 50% 이상의 조합원 모집을 해야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1300명을 지금 아직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우리 주변 사람들도 잘 모르고 대표님들도 잘 모르시고, 이런 내용이 있는 지역에 아직 뭐 이렇게 오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300명의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원래는 지역주택조합이란 대단지 형성이 어려운 조건이에요, 사업 자체가. 왜냐하면 50%라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다른 현장들 제가 얘기를 들어볼까요? 한번 예를. 자, 저희가 전에 그 대표님들 모시고 지주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죠.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뭐 이야기를 올리겠지만, 지주택은 크게 두 가지죠. 땅이 완전하게 해결이 돼야 되고 사람이 좀 완전하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땅은 일반적으로 지주택이 시작하는 곳에 보면 농지라든가 뭐 임야라든가 뭐 이런 곳에 많이 시작하죠. 택지지구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시작을 합니다. 택지지구는 이미 분양가가 굉장히 높이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땅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땅이 정리가 돼야 되고 조합원이 50%가 마련이 돼야 되고. 근데 대부분 뭐냐면 모델하우스에서 이 지주택을 분양을 할 때 인원을 먼저 모으고 난 후에 땅을 해결을 해요. 왜냐하면 인원 모으는 게 더 쉽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여기 양지주택, 시행사가 양지주택인데 양지주택이 진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들었냐 하는 정도로 여기는 땅에 집중을 했어요. 땅에. 그래서 토지도 여기는 100%가 지금 확보가 돼 있고요. 100%가 정확히 얘기하면 98%인데 그 주주택에서 95%가 토지가 확보가 되면 나머지 5%는 이미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95%가 넘어가면 100%가 토지가 확보됐다고 간주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분양됐을 때 저희 같은 분양 대행사가 들어왔으면 여기 벌써 끝났어요. 근데 여기는 인허가라든가 토지가 너무 완벽하게 돼 있어서 최초에 뭘 해줬냐면, 날짜에 지주택에서 가장 의심하는 부분이 진행 사항이잖아요. 언제 이 진행이 되지 않겠다 싶으면은 모든 계약금 및 업무 추진비를 다 환불해 주겠다라는 확약증서를 써줬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일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환불을 다 해줬습니다. 근데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이제. 자,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 여기 세부적인 걸 조금 제가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좀 제가 좀 크게 그려놨는데, 현실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이거를 2600세대를 지역주택조합을 한 번에 가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시가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1300세대를 지역주택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가 1블럭이고요. 여기가 2-1블럭, 얘가 2-2블럭입니다. 근데 이 블럭에 좋은 게, 현재 여기 초등학교가 있기는 한데, 여기에 초등학교가 지금 지구단위 계획에 잡혀 있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여기는 초등학교가 들어와요. 여기에는 중학교가 들어옵니다. 이미 계획에 잡혀 있어요, 여기가. 자, 여러분들, 저도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저도 재작년에
상가도 샀고요. 오피스텔도 샀고 땅도 샀습니다. 좀 가지고 있어요. 나이에 비해서 조금 가지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광교에 가지고 있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오피스텔이 제일 걱정이 돼요. 오피스텔은 취득세도 4%고 양도세도 그대로 있고, 그런데 만약에 공실이 나면 어떻게 하지? 그냥 오피스텔이 아니고 주거용이죠. 그래서 3억 5천? 3억 6천 였나? 부가세 제외하고 하면 3억 5천 정도 준 것 같습니다. 걱정이 돼요. 그럼 공실이 어쩌면 3억 5천짜리를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서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제가 2억 낸다 그래도 1억 5천 대출 받는다 그래도 이자가 한 4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러면 내가 2억이 들어가 있는데 월세를 한 100, 한 3, 40 받아야 되잖아.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증금 2천에 140? 쉽지가 않아요. 광교가 아무리 이렇게 집값이 높은 곳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이제는 오피스텔이. 상가도 하나 사놨습니다. 조그만 거, 큰 건 아닌데. 상가도 이게, 이거 얼마를 받아야 돼?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2층, 3층, 제가 2층짜리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파트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나 맞아요, 그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투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모여있는 중소형 대단지 아파트가 최고의 투자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한번. 저희가 내가 상가에서 일을 해, 내가 오피스텔 살아는 편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아파트에서 월세 살아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숨겨요. 근데 왜 아파트에서 월세 사냐면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초등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30평짜리 아파트, 동백이 제가 2085짜리 월세 살았었어요. 5년 전에. 근데 그 당시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 인프라가 그 아파트 단지로 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거기 살았어야만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동백호가 2억 천에 분양받아가지고 가격이 그 당시가 뭐 3억 한 3천 됐는데 대출이 1억 정도 있었죠. 근데 저한테 85만 원에 월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대출이 그 집이 있었어도 제가 2천만 원 보증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소액임차 보증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 경매가 떨어진다고 해도 제 2천 원 보장을 받으니까. 그래서 보증금 2천 원 제가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살아야 됐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 만약에 1000세대 아파트라면은 200세대, 300세대 이상은 그 정도의 금액을 내고 살고 있어요. 단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소문이 안 나는 거죠. 대표님들이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맞잖아요. 내가 한 달에 150 벌어도 월세 80 내야 돼요. 왜냐? 애들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투자는, 그리고 아파트는 잘 생각해 보세요. 상가하고 오피스텔 이런 거는 양도세가 많이 완화가 돼 있지 않아요, 지금.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아파트 두 채, 세 채 있으면은 다주택자라 그래가지고 중과 대상도 했었고, 중과세도 많이 밀리고, 양도세도 계속 중과를 했었다고. 맞죠?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일반과세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택에 대한 주택 규제를 많이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주택에 대해서는 규제가 제일 많이 풀려 있어요, 대한민국. 제 얘기가 좀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편하게 제가 여기 풀어서 한번 나중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냐면 현실에 맞게끔 제안을 우리가 한 거죠. 최대한 이 사업은 어쨌든 세 블록이 동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여기가 저희가 지금 서해그랑블로 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서해그랑블 되게 잘해요. 꼼꼼하게. 중견기업이긴 하지만 일로 가는 겁니다. 여기는 425세대짜리 지역주택조합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다 말씀드릴게요. 2600세대 지역주택조합을 하면서 몇 세대를 계약했냐면은 저희가 550세대 정도밖에 계약을 못했어요. 왜냐? 이 분양 인력들이 일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아까 확약서 써드렸다고 했죠. 언제까지 뭐가 진행이 안 되면 다 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550세대 중에서 400여 세대가 환불을 요청을 했어요. 150여 세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00여 세대, 원래 지역주택조합은 계약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조합원 부담금과 업무 추진비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조합원 부담금 말이 어렵잖아요. 집값입니다. 집값. 저희 같은 경우는 59제곱미터가 1억 7,100인데 그 중에 조합원 부담금이 1억 5,900, 집값이 1억 5,900짜리고요. 업무 추진비가 1,200이에요. 그러면 계약금을 2,000을 낸다 그러면 1,200과 800을 내시는 거예요. 업무 추진비가 같이 드는, 업무 추진비도 뭘 하냐? 모델하우스 운영하고 여기 업무대행사 용역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금액을 쓰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업무 추진비는 환불을 안 해줘도 돼요. 근데 신뢰가 있는 게 뭐냐면 그 400명의 계약자에게 업무 추진비와 집값을 다 환불해 주셨어요. 이거 환불 안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다 환불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가 있는, 저도 잘 못 봤어요. 원래는 이건 환불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회사 비용으로 거의 한 30억, 40억을 지금 비용을 충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지금 150세대가 어디로 갔냐면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 여기서 동호 지정을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25세대에서 땅은 완전히 100% 확보가 돼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구 단위도 다 나 있었고. 우리 보평도 인원을 모집한 다음에 지구 단위가 난 거예요. 보평. 대부분의 그 지역주택조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위험성이 있는 거죠.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나는. 가정이 부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럴 염려가 없는 거죠. 자, 제가 여기 150세대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425세대가 우리가 지역주택조합 세대수이기 때문에 50%면은 210세대죠? 그러면은 저희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50세대가 팔렸으면 지금 60세대만 더 팔면은 여기는 지구 단위가 나 있기 때문에 바로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현장을 컨택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나이 봤을 때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이렇게 되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는 1000세대짜리 일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서해구랑 똑같이. 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들어오냐면, 여기 제가 계획, 지금 시행령은 이 개정안은 발표가 됐는데 시행령이 아직 안 떨어진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뉴스테이 임대 아파트 있죠. 그걸 여기다 한 1200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000에서 1200세대. 제가 여기 도로를 써놓은 이유는 여기하고 여기 조금 달라질 거예요. 여기는. 왜냐면 도로 자체가 있기 때문에 또 임대 아파트가 동네 도면 별로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경계는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무슨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예. 자, 지금 그러면 자, 요거 맨 앞장 한번 봐주시겠어요? 요거. 제가 왜 여러분들 우리 대표님들 모셔놓고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드리냐면, 자, 보평 경험하셨죠? 보평의 1차 분양 가격이 우리가 700만원 초반대였어요. 근데 지금 3차 조합원 가격이 여러분들 대표님들 오셔서 그 분양해 주셨을 때 82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그냥 820만원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일반 분양가는 960으로 올릴 겁니다. 보평은. 그러면 960이 되는 거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순서가 1차 분양가, 2차 분양가, 3차 분양가가 가면 4차 내지 일반 분양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아니고요, 일반 아파트인 거예요. 나중에 지어졌을 때 여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여기 일반 아파트, 이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일반 아파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지역주택 아파트라는 이 인식이 없어요. 아예. 제가 무슨 얘기 드리려고 했냐면, 저희 양지주택, 그러니까 저희 양지 서해근항들도 평균 가격을 대략 한 800에서 820 정도 봐주시면 돼요. 우리 이 아파트의 금액이. 자, 820은, 이게 820이다 이거죠. 이렇게. 이게 820만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평균 금액이. 그러면 지주택은 뭐죠? 1차, 2차, 3차, 4차 또는 일반 가격으로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맞춰서
평균 금액을 820로 맞추는 거예요. 1차 때 금액, 저희가 제일 싼 게 지금 690만 원대. 2차 때 금액, 대략 한 750 잡으면 되겠네. 3차 때 대략 한 800, 한 2, 30. 4차 때 한 900, 한 1, 20. 900, 1, 20 하면 안 나갈 것 같나요? 아파트는 다 나가요, 무조건.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라인이 여기이기 때문에 대표님들에게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갭 투자 아니에요? 이게? 땅이 문제가 돼 있다면 이거 하시면 안 되지. 땅이 지금 완벽하게 돼 있잖아요. 그 동네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법적으로 다 지금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여기서 택지지구로 지정된 거 빼고, 역북지구 빼고는 지주택을 한다고 그랬을 때 땅이 이렇게 완벽하게 되는데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평도 마찬가지죠. 부평은 이제 지금은 돼 있죠. 그래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건데. 오늘 어떻게 설명 좀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을 두고, 그리고 요거 하나 좀만 더, 요거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요거. 지금 양재지구 쪽에 가보시게 되면 송전탑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눈으로 안 보신 분들은 마치 그 송전탑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데, 뭐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개발된 지역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집들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기 빌라단지 이쪽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2600세대가 땅이 용도벽이 돼 있어요, 이미. 자, 송전탑 큰 것 한번 찾아봐 주세요. 되게 높이 있죠? 되게 멀리 있잖아요, 여기. 요 꼭대기 있지 않습니까, 송전탑? 맞죠? 직선거리로 한 600m 정도 되는데, 그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단지의 끝에서 600m. 그러니까 크게가 아니라 전혀 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그리고 문제는 산이 우리가 송전탑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향 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전체 그 앞에 이렇게 베란다 유리창이 그 거실들이 이쪽인 거예요. 그래서 송전탑은 저 뒤에 있는 겁니다. 제 뒤에. 그래서 뭐 시각적이라든가 뭐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없고, 뒤에 큰 산이 있으면 좋죠. 뭐 공기도 시원할 거고 따뜻하고 시원하고 좋죠. 자, 그럼 요거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요거. 이제 설명.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인허가라든가 토지가 완벽하게 돼 있으니, 이제 60에서 70여 세대만 모으면, 여기는 바로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바로 갭 투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를 가지고? 투자 금액은 10%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1,700 내지 2천만 원만 투자를 해놓으면, 내가, 향후 2, 3년, 1, 2년 후에는, 최소 1,000만 원은 오르지 않겠어요? 1억 7천짜리가 25평이 1억 8천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 그러면은 그냥 2천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버시는 거잖아요. 그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지주택은. 1차.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위험성이 없는 거죠. 그때 투자하셔서 돈을 버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자, 그냥 제가 보평서희를 예를 들어봤습니다. 보평서희는 실제로 눈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보평서희가 1차 때 1억 9,558만 원이었어요. 2차 때 2억 300, 800을 올렸었고요. 3차 때는 1,300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그리고 4차에는 대략 2천만 원 정도 올릴 예정이고요, 현재. 그러면 1차 때에 비해서 일반 분양 때까지가 대체적으로 4천만 원 정도 갭 차이가 나요. 그런데 보평서희에 25평이 950만 원, 960만 원 해놨는데 이래도 팔린다니까요. 집이 공사가 진행되고 30층, 35층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950에 그거 다 팔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제 눈에 보이는데 뭐. 근데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땅도 인허가도 안 나 있고 조합원 모집도 안 돼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1억 9천에 팔았었다고. 분양은 언제 더 잘 됐냐면 3차 때가 제일 잘 됐어요. 눈에 보이니까 이제 인허가도 다 났고.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는 안 돼 있을 때 구매를 하신 1억 9,500 이분들은 그거 다 돼 있을 때 사신 분들보다 2천만 원을 버신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다 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상 금액은 저희가 현재 2차예요. 2차 1억 7,600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50여 분 있죠? 그분들에게 1억 7,600이라는 금액으로 분양이 끝낸 거고, 지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1억 8,500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3차 예상하건대 제가 봤을 때 한 4월쯤이 되면은 저희가 2억 정도로 이건 올릴 거예요. 25평이 2억 그래도 싼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싼 겁니다. 그 일반 분양가는 대략 2억 2천 정도. 일반 분양가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수지 분석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요지만 혹시나 1년이 지나서 저희가 이렇게 다시 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갔습니다. 일반 분양가는 2억 2천. 지금 현재 2억이지만 일반 분양가는 2억 2천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초기 투자 비용이 얼마가 드냐? 대체적으로 저희가 59의 금액이 1억 7,100에서 1억 9,100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금액은 10%만 봐주시면 되죠. 1,700만 원 정도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실투자 금액. 그리고 저희 아파트가 지금 잘 보시게 되시면 다른 현장에 비해서 고객 입장에서 많이 스케줄을 짜놨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좀 긴가요 오늘? 좀 긴가요? 10분, 15분 정도만. 왜냐면 제가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자, 일반 아파트는 계약금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보통 10, 60, 30 또는 지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20, 60, 20 이렇게 초기 자금을 많이 요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 아파트는 10, 70, 2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도금이 70%예요. 근데 1차 중도금을 무이자로 했습니다. 그러면 중도금 왜 다 무이자 안 해줘?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투자 상품은,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이런 것들은 중도금 무이자가 많이 있고요. 주거 형태의 아파트는 중도금 무이자 상품은 별로 없어요. 주거 형태인데도 중도금이 무이자라고 하면 그 상품을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 분양가에 올려놔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이게 정석이에요. 중도금은 원래 주거 형태는 이자 한 불째가 맞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를 제가 1차라고 보통 70%가 있으면 7차에 중도금 무이자라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1차의 중도금 무이자와 7차 때의 중도금 무이자는 차이가 되게 많아요. 우리 대표님들은 중도금 어떻게 얼마 나올까? 이자 후불집에 중도금이 얼마가 될까? 라는 거에서 대체적으로 개념은 있지만 제가 한 2, 3분 정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금 이자가 얼마가 나올지 다 아시는 얘기긴 한데 한번 써볼게요. 3차, 4차, 5차, 6차, 7차 그리고 공사 착공이죠. 이게 착공. 입주죠. 입주. 그러면 제가 계약한 집의 중도금은 얼마가 나오냐면 보통 입주하기 N-3개월 전에 마지막 중도금을 내죠. 그러면 요거는 N-3입니다. 그러면은 4개월 텀으로 낸다고 우리가 계산해보자. 그러면 이거 7개월이 되는 거고 이거는 11개월 전에 착공 11개월 전에 중도금을 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15개월 전에, 이거는 19개월, 이건 23개월, 이건 27개월. 요렇게 하는 거죠. 요렇게 27개월 전에 중도금 1차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1차 한 해 차당 받는 중도금을 우리가 2천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 손 치면 금리를 그냥 한 3.5% 계산해 봅시다. 3.5면 2, 50, 2, 3, 6 1년에 70만 원. 그럼 한 달에 대략 한 6만 원 적게 5만 얼마긴 한데 6만 원 정도 한 달에 들어가는 금융 비용이 6만 원이에요. 그럼 곱하기 6이잖아요. 6. 그럼 1차 중도금에 대한 전체적인 이자가 얼마냐면 6, 7에 42, 6에 12 162만 원이 1차 중도금에 대한 이자인 거예요. 2차는 6만 원 곱하기 6, 38, 138만 원. 맞죠? 그리고 3차는 114만 원. 이거는 6, 5, 3, 90만 원. 이거는 66만 원. 이건 42만 원. 이거는 18만 원.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죠? 중도금은 아시다시피 쓴 날짜만큼 이자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는 중도금을 은행에서 대출받는 기간이 이만큼 긴 거고 2차는 이만큼인 거고 3차는 이만큼 4차는 이만큼 5차는 이만큼. 제가 무슨 얘기 들으려는지 알죠? 얼마나 고객 입장에서 지금 무이자를 지금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시스템이 아무리 힘들었지만 고객에게 깨끗하게 100%다 환불을 해줬고 중도금도 장난치지 않고 중도금 1회차 무이자 해드리겠습니다를 7로 18만 원을 내준 게 아니고 고객에게 162만 원의 혜택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여기에 시스템. 하나하나 꼼꼼하게 아주 잘 설명 괜찮지 않나요? 네. 이해 쏙쏙 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는 중도금이 저희가 7회차까지 있는데 1회차는 저희가 중도금을 무이자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건 중도금 이자 후불제라고 해도 60%의 이자만 납입을 하시면 되고 이자 금액이 가장 큰 1회차는 회사에서 지불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써놓긴 했는데 저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써놨습니다. 그 토지가 100% 확보가 돼 있고요. 98%이지만 95%가 넘었기 때문에 임의 수용이 가능해서 100%가 간주해도 된다라는 얘기고, 그다음 지구 단위 계획이 완료가 되어 있고 주변까지 전부 다 시가 예정지 및 주거지역으로 다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폐수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죄송한 얘기이기는 한데 여기 처인구에서 오폐수 관련돼서 환경청에서 확정이 되어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미 지구 단위가 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전부 다 조건부로 지구 단위가 나 있는 겁니다. 환경청에서 이거를 해결한다라는 조건부로 집을 지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미 2018년도 12월 예정인 용인 레스피아 1차 증설에 여기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그래서 오폐수는 여기 말씀하실 게 없어요. 여사님. 그리고 자,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살아보니까 뭐 나이는 아직 많지는 않은데 가장 좋은 투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붙어 있는 중소형의 대단지 아파트가 가장 좋은 투자인 거죠. 오피스텔하고 상가는 돈 있으면 사지만 아파트,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 아파트는 내가 돈이 없어도 거기 살아야 돼요. 세입자 입장에서. 그래서 거기를 사는 거죠. 그 투자 금액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아파트하고 상가는 오피스텔 상가는 일단 투자 금액이 좀 들어가요. 대출도 많이 안 나오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분양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10%의 계약금만 있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 때도 있거든요. 저희가 초기 투자금이 2천만 원인데 입주하실 때도 돈 안 들어가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표님들이니까 제가 편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사님이 저희 누나시래요. 누나. 제가 동생입니다. 자, 현금이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여자에게 제가 집이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누나가 30평대 아파트도 있고 40평대도 있고 아파트가 세 채가 있어요. 전 하나 주시려고 해요. 근데 집값이 3억입니다. 3억. 그 대출이 70% 나오잖아요. 맞죠? 집이 없다고 가정하면 80%도 나오고 90%도 나오는데 70%의 의미는
일반적인 시중 금리로 봤을 때 70%. 그럼 2억 천밖에 안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제가 5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집을 매매 칠 수가 없잖아요, 등기를. 그 방법이 있죠. 70% 나오니까 누나하고 나하고 4억의 매매 계약서 쓰면 되잖아요. 그럼 70%니까 4칠에 2억 8천. 2천만 원 갖다가 집값 물고 뭐 한 1,000만 원 갖다가 등기 치면 한 2천 남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뭔가 이상하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대표님 잘 아시다시피 KB시세 갖다가 진행하니까 내가 우리 누나하고 3억의 계약서를 쓰든 4억의 계약서를 쓰든 이미 그 집에 매겨져 있는 KB시세 곱하기 60% 또는 70% 갖다 대출금액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이건 다 맞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 아파트가 지금은 1억 7,100이지만 향후에 입주했을 때도 감정가가 1억 7,100이자일 거냐는 얘기예요. 최소 2억은 가지 않겠습니까? KB시세가? 초중학교가 있고 단지가 이렇게 크고 도시가 이렇게 발전이 돼가는 도시인데 최소 2억은 가겠죠. 그러면 2억이면 70% 잡으면 1억 4천 대출 나오잖아요. 1억 4천. 간단히 생각해서 1억 7천이에요. 근데 내가 회사에 뭐 대략 10% 계약금 냈으면 2천만 원 줬어. 그러면 내가 회사에 1억 5천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돈을. 맞잖아요. 이렇게 중도금이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1억 7천이에요. 집값이. 내가 회사에 2천만 원 줬어요. 1억 5천만 내가 등기 칠 때 회사에 주면 되는 거예요. 1억 5천 주면 되죠. 근데 대출이 1억 4천이 나왔어요. 대출이 너무 많아. 근데 제가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죠. 2천에 85만 원 제가 살았다고. 2천만 원은 집값이 경매가 들어가도 그 세입자한테 보존을 해주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억 3천만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래서 초기 투자금만 갖고도 분양가가 지금 굉장히 낮게 잡혀있기 때문에 입주하실 때 다른 금액이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대표님도 잘 아시죠?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소액임차 보증금을 대체적으로 2천만 원 선에서 보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월세가 2천에 얼마가 많은 거예요. 2천에 뭐 100, 2천에 80, 2천에 뭐 얼마 2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맞죠 대표님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토기 투자금은 계약금만 납입하게 되시면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집값이 1억 7천에서 2억이 됐다는 거. 2억이 돼요 무조건. 그래서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1억 7천짜리를 사서 내가 2억이 된 게 아니고 내가 1,700만 원 투자해서 3천만 원을 벌었다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물론 양도세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세금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지역에 아니 좋은 데 살려면 좀 광교 사고 저기 사야죠. 안 돼 있는 데 사야 되지 않나요? 안정성은 이미 확보가 돼 있으니까 60세대만 모으면 이거 착각 들어간다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가 좋은 점이 하나 또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천에 요즘에 좀 현장을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월세 가격 대비 월세가 가장 센 도시 중에 하나가 이천인 것 같아요. 이천이 굉장히 비싸요. 제가 여기 살다 보니까 저쪽 살다 보니까 이천 좀 우습게 봤는데 시장 조사 좀 해보니까는 여기는 그 가격대면은 뭐 이천에 한 70, 80인데 거기는 이천에 120, 130. 근데 월세 자체도 없어요. 거기. 그런데 양지 여기가 이천하고 가까워요. 그리고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이천이 비싼 이유는 SK하고 뭐 하이닉스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여기도 비슷한 조건이라는 거죠. 여기가 도시가 개발되게 되면 굉장히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너무 긴가요? 10분만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그만해요 우리? 그러면 저희가 그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오늘 하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애처롭게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저기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 근데 요거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주택이
취급을 잘 안 하셨는데 지주택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잘 모르셔서 안 한 거잖아요. 소개해 보니까 말도 많고 맞죠? 그냥 안 좋다. 땅도 문제되고 인허가도 문제되고 뭐 잘은 모르겠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중개를 안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 잘하죠? 다음번에는 쏙쏙 지주택이 뭔지 들어가게끔 제가 다음 주에는 그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거 하나만 더. 자, 지주택의 장점 중에 많은 사업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일반 아파트가 들어오면 레미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레미안은 이미 땅의 인허가 확보를 위해서 이미 3년 내지 5년 전에 준비를 했어요. 이걸 준비를 끝내고 분양을 시작했기 때문에 2년, 3년 안에 입주를 하시는 거고, 지주택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예요. 이게 더 빨라요, 지주택이 사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자주 좀 해서 여기 굉장히 좋은 곳이니까 고객들 많이 오셔야 됩니다. 입주는 언제부터 하게 돼요? 입주요? 입주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명확하게. 협약서 필요하신 분, 협약서. 협약서 필요하신 분 없으세요? 자, 일단 위에 것만 가도 되는 거예요? 네. 어머니 어디가 네. 깨도 되지 않아?